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결혼 생활에 문제는 없으셨나요?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사는 삶이 정말 지겁지겁했습니다. 처음 만날 때만 해도 남편은 저를 무척 잘 챙겨주는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남편보다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엄청난 건강 염려증을 가지고 있었죠. 시작은 이랬어요. 열이 왜 이렇게 높아? 아니 몸에 힘이 없다.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니? 오늘 응급실에 들어가야겠어. 당장 차 준비해 놔야겠어요. 아니요, 엄마. 겨우 감기와 몸살 좀 그만 들이는 거야? 정말 유난이야. 엄마는 언제 철들 거예요? 그럼에도 아가씨는 걱정한지 알 수 없게 엄마의 열을 손으로 잡았는데 역시 엄살이었더라고요. 살다 보면 이 정도 열도 나고 그런 거지. 리얼하다 하면서 응급실에 가는 건 창피하니까 그냥 집에서 비타민이 많은 걸 찾아 먹으면서 푹 쉬는 게 어때? 너는 날 키워온 내 딸이고 나 아픈다 하면서도 다 말하고 넌 아예 안 봐? 자식이라면 지금까지 잘 키웠으면 당연히 이 늙은 엄마 책임져야지. 아참, 말 말고 지금 차나 준비해둬. 한두 번 있을 일이 아니거든. 아가씨는 이런 시어머니의 행동에 학을 떼고 제가 남편과 결혼한 직후 바로 짐을 싸고 집을 나간 상태더군요. 사실 아가씨는 결혼 전에 제게도 이런 시어머니 상태를 말한 적이 있어요. 정말 우리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진짜 내가 걱정돼서 그래. 우리 엄마 진짜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니까. 그냥 다른 사람 만나요. 아, 내가 가족 결혼하는데 오죽하면 이러겠어. 에휴, 아가씨도 참 어머님 저번에 뵀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으시던 거려. 그냥 자식들이 나가서 독립하고 그러니까 허전하고 그러시는 거겠죠. 너무 걱정 마세요. 남편도 제겐 자상한 사람인데 무슨 걱정이겠어요? 아이 사람 정말 콩깍지 제대로 씌었네. 아우, 나중에 딴 말해도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언니가 알아서 하세요. 이때 아가씨의 말을 잘 들었어야 했는데요. 시어머니의 건강 염려증이 이 정도까지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진짜 있습니다. 아가씨는 괴롭혔던 시어머니가 결혼한 후에도 저를 붙잡고 거의 대학병원을 출근하는 것처럼 다녔다고 해요. 예를 들어, 오늘은 몸이 이상해서 기침이 계속 나는데 기침할 때마다 폐가 콕콕 쑤시는 것 같아서 심상찮다는 것은 분명 폐렴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옆집 아줌마가 어느 날부터 기침할 때에 폐가 콕콕 쑤신다고 했다가 폐렴으로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만약 폐렴이라면 지금 제대로 있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못하고 기침이 너무 심하다면 염증 때문에 열이 심하게 나실 수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냥 기침 때문에 아프신 거예요. 여보, 어머님은 병원에 자주 가시는 건 아닐까요? 병원비가 무슨 이름도 아닌데 그것도 매번 응급실에만 가시고 대학병원은 집처럼 다니신다니까 다른 사람도 보기가 안 좋겠죠. 아이야, 당신이 우리 엄마에 대해 얼마나 알아? 동생이라는 애는 자기 엄마도 챙기지 않고 집을 나가버리면 우리 엄마는 얼마나 적적하겠어요? 그러니 나도 잘해야죠. 당신도 나처럼 우리 엄마를 하늘처럼 대해줘야죠.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어야겠지요. 매번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가도 제대로 처방을 받은 적이 없는 거야? 아이고, 남편 말이 토 나올 만큼 애교 부리지 말고 우리 엄마는 잘 챙겨주셨어. 남편은 시모에게 자기가 유일한 자식이며 장남이라며 하늘과 같이 대접받는다며 저에게도 살라 강요했어요. 아가씨가 집 코너를 끈듯이 떠난 것을 남편과 대화하면서 절실히 이해했어요. 물론 아가씨가 그렇게 집을 떠나간 데다 남편이 집안의 중심이 맞다는 걸 강조하면서 말하는 것은 그리 좋은 기분이 아니었죠. 마치 왕을 모시는 수라간 상궁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항상 집에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었죠. 아들은 엄마가 아프다고 말하자마자 쫑암, 총총, 와서 어디 아프세요? 아, 당장 병원이라도 가야 해요. 말이라도 들어야죠. 그런데 딸이라는 이 녀석은 집이나 나가고. 그래도 결혼 전에는 어머님을 엄청 챙겼어요.
그 정도는 당연하게 해야죠. 여자들은 길러준 정도 떼버리는 독한 면이 있답니다. 그러니 예부터 집안 모든 일을 아들인 남자가 돌보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는 너희 남편 건강에 마음을 다해야 돼요. 남편은 얼굴이나 다름이 없어요. 또한 항상 이상한 보약을 하나 가져와서 제 앞에 놓고 이런 말을 덧붙였다. 내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포약이다. 내가 우리 아들을 안 챙기는 것 같아서 내가 따로 힘 좀 썼다. 그러니 넌 남자가 가는 길에 절대 식은 밥 내놓지 말고 극도 없는 허술한 밥상은 차리지도 마라. 저번에 보니 밥상이 허술하더구먼. 이제부터는 아침밥상 찍어서 나에게 보내. 정말 말 같지도 않죠?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런 잔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뒤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수시로 남편 밥상을 찍어 보내야 했어요. 그러던 남편은 잘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갑자기 창업을 하겠다고 길들이 날뛰더군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정리해서 남편에게 주겠다는 창업 자금으로 지원해 주었지만 사실은 창업 자금까지만이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것을 요구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 숨어있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었는지 괜한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를 걸고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 아들아 나만 믿고 평생 가지고 살 생각이다. 내가 평생 모아놓은 돈이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 남편에 대한 나의 투자라는 것을 잊지 말길. 시어머니는 남편이 떠나 계신 상황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마음이 변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투자를 받은 후 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시 우리 엄마야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이 나왔다고 하네요. 말하니까 당장 마련해서 나 도와주시잖아. 이렇게 위기 상황이 되면 누가 정말 내 편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니까. 역시 엄마랑 장모님의 차이가 느껴지네. 친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어 말했어요. 야야, 사위사랑은 장모라는 말도 이제 옛말이야. 우리 장모님이 되게 해주시는 게 하나라도 있냐? 이게 가족이야. 남이지 나. 다른 사람은 자기 사회 기죽지 말라고 회사까지 해서 사위한테 갖다 준다는데 우리 장모님은 아예? 아무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최고라고 제가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주 큰 소리를 뻥뻥 치더군요. 게다가 마지막에는 의미심장한 소리까지 했습니다. 나는 받은 대로만 해줄 것이다. 너도 자네의 처지에 맞게 해라. 잘하면 그만이야. 내게 뭔가 보답을 기대하지 말아라. 나한테는 할 것이 없다면서.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둬야 할지 매우 고민했던 날이었어. 그러한 남편의 말은 나중에도 계속 내 머릿속에 맴돌았지요. 그리고 나는 남편의 마지막 말에 꼭 확인하게 되었어. 명절이라 했지. 명절이면 당연히 시어머니 집이든 우리 집이든 인사라도 하고 올 거 아닌가? 하지만 집에 내려가자고 했더니 그가 이랬어. 차가 막혔는데 어서 내려가야 해. 내가 시골에서 살 수 있게 장모님과 협박했나? 그리고 내려갈 때 기름값이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 우리 처제 낭비야. 낭비, 당신 왜 그렇게 말해? 그래. 시댁이 바로 근처니까 1시간 안에 갈 수 있다고 치자. 그럼 난 우리 엄마 보러 가지도 말란 소리야? 됐어. 나 혼자 간다. 너야말로 생각해봐라. 장모님이 사위였다고 뭐 고기 반찬이라도 준비한 적이 있냐? 저번부터 보니까 돈도 딱히 안 쓰고 그저 시골밭에서 뽑은 풀떼기로 밥상이나 차려주고 내가 먹을 것도 딱히 없어서 얼마나 실망했을 줄 알아? 당신이야말로 적당히 해. 우리 엄마가 맨날 풀만 줬다고 그럼? 당신 뱃속으로 들어간 고기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가기. 싫으면 그냥 가기 싫다고 말해. 나 혼자서 알아서 갈 테니까. 이날은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괜히 우리 엄마가 자기 창업 자금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심술을 부리는 걸 테지만 남편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 엄마 앞으로 된 재산이에요. 제가 따로 말한 적도 없으니 당연히 모르겠죠.
저희 아빠는 돌아가시기 전부터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나 맨날 밖으로 돌아서 너랑 너희 엄마가 너무 고생이야. 갈 땐 가더라도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짐은 덜어주고 가야지. 그러니 걱정 말아네. 엄마는 아빠가 다 알아서 해놓고 가야 되니까 아빠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했던 말씀하시는 대로 당신은 선물로 받은 것 때문에 명절에 엄마 집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러나 그 때문이 기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딱 선물 받은 것 때문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빠를 잊어서 그랬어요. 설정한 것은 없습니다. 선물로 챙겨놓았더니 아무리 그래도 받아갈 생각이 없다면 당신 말처럼 기름값도 아끼는데 더 좋은 걸 준비해야지. 진짜 어이없어. 당신은 경험이 없는 행동하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좋아, 내게 해준 게 있어야지. 선물이라도 준비해 주지도 않고 왜 받아야 하는지? 우리 엄마처럼 돈이라도 주던지. 됐어, 그거 알아서 가져가라. 김자반은 심지어 포장도 안 됐었어요. 시장 가면 단돈 1만 원도 안 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화가 나서 제 돈으로 괜찮은 선물 하나 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집에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명절에 겪은 일은 이 정도는 기본이고 남편은 갈수록 제 생각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변해가고 있어요. 어느 날은 건강이 나빠진 엄마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여보, 우리 엄마 말이야. 왜 평소에 허리가 많이 아프셨잖아. 이번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디스크가 심해서 수술하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서울에 괜찮은 병원을 알아놨는데 나중에 올라오실 때 인사라도 한번 하러 가자. 참, 허리 아픈 게 뭘까? 어른들은 무식하게 일만 아니고 허리가 나빠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신경 쓰는데 자기가 나쁘고 될 거라 생각해. 그리고 우리 엄마를 봐라. 우리 엄마는 아직도 건강하셔야지. 너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가 아파서 수술한다면 걱정해도 돼. 그럼 그냥. 괜찮냐? 수술은 언제 하나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뭐 하나 트집을 잡아서 이야기해야 하느냐고. 제가 남편과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안방에서 나온 시어머니는 남편의 짐을 싸는 채를 하면서 남편의 편을 뜯더군요. 야, 하늘 같은 서방을 눈앞에 두고 감히 큰 소리를 내. 너 우리 아들이 벌어주는 돈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고 살지는 못할 망정.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아이고 열어봐. 혈압이 올라서 내가 다 못 살겠네. 엄마, 왜 나와서 괜히 몸을 배려하고 그냥 들어가서 편하게 앉으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거 짐도 그대로 놔두고, 엄마, 아들 잘하는 거 알죠? 응. 제 앞에서 코미디 연극을 하는 줄 알았어요. 아주 둘이서 죽이 척척 맞아 저를 왕따시키는 대신 난리더군요. 그리고 당신 남편 지금 힘들게 이렇게 하는 것 안 보이니 지금 내서 어렵다는 거 알잖아. 그런데 너희 엄마 아프다고 신경 쓰라고 하는 게 아내란 사람이 할 소리냐? 나 같으면 그런 촌구석에서 살느니 차라리 여기서 폐지라도 쫓고 우리한테 보태주려고 노력했겠다. 제 인내심의 한계는 여기까지였어요. 마지막 남편의 말을 끝으로 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치고 말았어요. 지금 말 다 했냐? 네가 돈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벌어왔어. 그 놈의 사업한다고 내 돈까지 얼마나 가져갔는지 알기나 하는 놈이 그런 소리를 해? 너와 같은 바보를 남편이라고 두고 사는 내가 바보지. 맘대로 해. 우리 엄마, 내가 알아서 모실 테니까. 이날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우리 엄마를 하찮게 하는 그 입에서 2번 다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못하도록 단판을 짓고 싶었어요. 사실 그건 시어머니가 얼마나 우리 집에서 병원비를 가져다 썼는지 몰라요. 남편의 수입은 그대로 시어머니의 병원비로 다 썼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상황에 지금까지 싸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남편을 보고 다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신답니다. 세상에 돌이라는 걸 모르는 년이구나. 내가 너한테 사장 남편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내네. 너 말해봐. 지금까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누리면서 산 건 누구 덕인지 말이야. 그게 다 남편 덕이야.
그런데 남편한테 큰 소리를 쳐 그만 좀 하세요. 그만져요. 그래도 사업하는 남편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도 못 벌어오는 남편이 사업하니 길을 살려주려고 적자라도 아무 말 없이 살았어요. 또한 말이에요. 저 집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살림에 보태주고 있었어요. 제발 제대로 알고 말하세요. 뭐 이게 하늘 같은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그리고 내 아들이 돈을 못 벌어도 열심히 하라고 떠받들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내 아들이랑 나랑은 한 몸이야. 얘가 속상하고 힘들면 내 몸이 알거든. 아파하는 걸 너까지 그렇게 죽을 것 같이 느낀다면 어떡해. 내가 죽이고 싶다면 그런 식으로 계속 해봐. 그리고는 혈압이 오른 척하며 뒷목을 잡더니 그대로 주저앉아서 주특기인 엄살을 부리기 시작했어. 똥 싸는 사람들, 며느리가 다 늙은 심어 잡고 난리야. 그래, 늙은 사람은 빨리 가져와야지. 아이고, 내 돈이야. 머리가 너무 아파서 어지럽다. 얘야? 우리 병원에 가자고. 이러고 남편을 붙잡고 그대로 병원에 갔어. 진짜 상황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고분고분 넘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나 남편이 무슨 행동을 해도 그냥 바라보고 모른 척하며 지났죠. 그러다 얼마 뒤 남편의 사업에 큰 위기가 오면서 남편은 이전보다 더욱 예민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하나라도 자기한테 불편한 일이 생기면 아주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잔뜩 세우고는 날카로운 기운을 풍겼어요. 그러더니 저를 붙잡고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아무래도 이 집 담보받아서 대출이라도 해야겠어. 당신,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 줄 알지? 자금이 쪼달려서 담보대출 좀 받으려고.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알고 있어. 왜 나랑 상의도 없이 대출을. 이 집에 살 때 자기 돈만 들어갔다. 내 돈도 그 반은 들어가 있긴 한데 나랑 상의라도 하고 대출을 받아야지. 왜 자기 마음대로 대출을 신청해? 너는 아내라는 사람이 남편이 힘들어서 대출 좀 받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냐? 그리고 당신 말처럼 이 집 권리 바하는 나도 있는데 그러니 내가 대출을 받든 말든 당신이 상관할 거리도 아니고 진짜 정 떨어진다. 당신이라는 사람 뭘 믿고 내가 결혼한 건지 모르겠어 이제. 분명 나와 결혼할 때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말 뻔뻔해졌더군요. 대출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두고 지금 당장이라도 대출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서 제게 말해. 한마디도 없이 대출을 결정한 뒤 말이에요. 나에게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는 뻔뻔한 인간이 너무나 실증이 났어요. 하지만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이라는 사람은 이어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어디서 나한테 내줬던 적이 있니? 내 식구가 누군지 나의 운전도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싶어 하는데 못하게 돼서 집안 구속이 편지 않은 걸로 박에서도 들어서는 중이야. 말은 잘 던지네. 그래, 당신이 입으로 했던 밥이랑 집에서 편히 누워서 자는 환경을 만들어준 사람은 나인지 알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거지 그거 그렇다고 내가 밖에 나가서 돈을 안 벌기라도 했나?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집안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도 내조를 해내조를 엄마가 준 돈이라 그간 모은 돈 저금하듯이 묻어둔 돈을 가지고 사업하려고 하니까 이 꼴이 난 거 아니야? 당신 엄마는 사위가 이렇게 힘들다 하는데도 시원한 장을 보태주기나 했니? 그래, 너 말 잘했다. 우리 엄마가 왜 너 사업하는데 사업자금이 돼줘야 하니? 너 우리 엄마한테 사업자금 바라고 나랑 결혼했니? 우리 집에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면서 막말로 너도 나한테 돈 바라고 결혼한 거 아니면서 그놈의 사업자금은 언제까지 얘기할 건데? 너도 다른 것들과 똑같이 살고 있구나. 그렇구나.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고 싶었는데. 이야기 꺼내니까 너랑 결혼했냐 그리고 그래 막말로 당신 어머니가 나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흥당 도와줘야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네. 이대로는 대화 같은 것도 못할 것 같은 느낌에 그냥 그대로 집을 나왔어요. 이제 보니 남편은 늘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고 싶은 것 같더군요. 이런 남편이니 날이 갈수록 저는 지쳐만 가서 어느새 남편 앞에서는 입을 꾹 닫고 살게 되었죠. 그러다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저에게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어요.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수술을 받은 엄마가 퇴원한 뒤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며 4층에 있는 우리 부부가 사는 집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남편은 집에 찾아온 엄마를 노망난 노인으로 대하며 내쫓았습니다. 그날 가장 후회되는 점은 엄마를 먼저 집으로 보낸 뒤 혼자 올라가는 대신 엄마와 함께 올라갔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짐을 챙기고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부터 집 앞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저는 남편의 고함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 노인네가 너무 많이 난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길 찾아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지내는 게 내 날개를 꺾은 장본인이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스럽게 오셨냐고요. 아니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지금 못 올 곳을 왔나? 아, 대체 왜 그래? 왜 그러긴? 왜 그러겠어요? 지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내가 앞으로 자야 되더라도 절대 연락 안 할 거니까. 괜히 저한테 뭐 바라지 마시고요. 이렇게 인사한다고 제가 못 덮고 물이라도 드릴 것 같으세요? 엄마에게 버릇없이 구는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는 머리카락을 당장이라도 쥐어뜯고 싶어서 손이 간지간지 거렸지만 이내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를 달래며 다시 내려갔어요. 남편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사업 때문에 힘들다고 괜히 우리 엄마 가지고 분풀이하지 마. 우리 엄마 나 혼자 챙겨서 보낼 테니까 들어가서 자던지 잠이나 마저 자던지. 엄마는 중간에서 안절부절 못 하셨지만 저는 그런 엄마를 계속해서 달래며 터미널로 갔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밥 한 끼 사준 후 말했어요.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그 애가 요즘 사업 때문에 많이 예민하거든요. 엄마한테 무슨 악화심정이 있어서 말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 아무 생각도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내려가세요. 수술하신 분이 건강 잘 챙겨야죠. 아이 그래도 사회하는 거 보니까 심상치 않던데. 걔가 혹시 너한테 해코지라도 하니 내가 자기 사업자 그만 안 도와줬다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휴, 그런 생각 마세요. 자기가 사업한다고 판 벌렸는데 저만 돈 대줬으면 됐죠. 무슨 엄마 돈까지 쓰겠어요? 그리고 내가 안 줘도 된다고 했는데 엄마가 나서서 줄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 일단 밥 먹고 마음 편하게 내려가서 쉬세요. 아셨죠? 엄마는 찡찡한 표정을 끝내 지우지 못하시고 내려가셨지만 그걸 지켜보는 제 마음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겨울옷을 입고 앉아 계시더군요. 또 컨이라는 방패막으로 쓰려고 데려왔다는 것이 많이 보였던 시츄에이션이었어요. 당신은 무슨 짓을 하고 있어? 우리 엄마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고 내 앞에서 이러고 싶어 하는 거야? 남편은 제 말을 들었음에도 하지 않고 시모에게 말했어요. 아휴, 우리 엄마 보약이라도 먹어야겠다. 한여름에 얼마나 기력이 부족했길래 겨울옷을 꺼내 입을 정도로 감기에 걸렸겠어요. 일단 내가 보일러 켜줄 테니까 그 옷은 잠시 벗고 안방에 가서 다시 쉬세요. 예, 엄마가 너한테 신세를 안 지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하네요. 몸이 말을 안 듣어 너한테 미안해서 어쩌니? 그래, 배가 조금 고파는데 일단 내 들어가서 쉬고 있으라. 우리 엄마, 배고프세요? 제가 전복죽이라도 끓여줄까요? 우리 엄마, 아픈데 굶기까지 하면 안 돼. 얼른 가서 쭉 만들어 올게요. 어서 들어가서 쉬고 있어요. 아주 감기까지 걸렸다고 자기 보살피라 집으로 쳐들어온 시모에게 안방까지 내어주고 있더군요. 우리 엄마는 그렇게 매몰차게 쫓아내고 말이에요. 저는 그 모습에 참다 못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냉동실에 있던 얼음 바구니를 그대로 들고 와서 남편에게 들이부었습니다. 아이씨, 뭐야? 당신, 미쳤어.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무슨 짓이야? 정신 나갔어. 아파서 죽겠네. 그래, 정신 좀 차려 아파. 내가 당신한테는 냉수로도 부족한 것 같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얼음 꺼내왔다. 그리고 미친 건 너지?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로망이라고 했어? 너, 돌았니?
내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오라 말아야. 남편은 미쳤냐며 돌처럼 딱딱한 얼음에 맞아서 아프다며 난리를 쳤어요. 하지만 당시에 제 눈에는 되는 게 없는 상태였죠. 저는 무서울 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너, 우리 엄마한테 무슨 돈이라도 맡겨뒀어? 우리 엄마한테 투자라도 했냐고? 그러나 왜 아무것도 모르시는 우리 어머니께서 자꾸 돈을 얘기하시나요? 너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신나서 사업을 하시는 게 어찌 그래요? 팔자조차 성립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한다고 날뛰시니까 상황은 좀 그렇네요. 더 말도 좀 심하다. 나와 같은 사람이면 어쩌면 너도 잘 나가는 분과 사업하여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너 또한 내가 지금까지 내 돈으로 편안히 살 수 있게 해주었지. 곧 조용히 얘기를 넘길 거예요.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나는 내 돈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내 돈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먹고 자랐는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는 사람을 잘 보아오셨지. 그래서 너한테 투자를 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 무수히 많은 임대료로 당신 같은 분한테는 한 푼도 아깝지 않아요. 남편은 처음 듣는 엄마의 상황에 눈이 돌아갔어요. 벙벙한 듯이 벙찐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기만 하더군요. 그렇게 애초에 심포 좀 곱게 쓰지. 그랬어. 내가 언제 우리 엄마가 거지라고 말이라도 했니? 그런 것도 아닌데.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산다고 그렇게 구박을 해. 진짜. 당신이란 사람, 끝까지 사람 질리게 만든다. 우리 엄마가 가만히 앉아서도 돈이 들어오니 그렇게 그냥 시골에서 마음 편히 산 거야? 엄마가 임대료로 노후를 편하게 지낸다는 말을 듣자마자 남편의 표정 변화는 아주 과거 아니더군요. 그리고 나 그런 남편을 앞에 두고 얼음이 차가워서 가까이 올 생각도 안 하고 소리만 치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요. 얼마나 잘났는지 이제부터 투자 결과 한번 보시죠. 제가 이 사람 내조를 톡톡히 해야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셨죠. 어머니, 집이랑 이 아파트는 이미 가망이 없는 그 사업에 처음부터 탈탈 털어서 넣었으니까 이제 결과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망하면 너는 무사할 줄 아냐? 감히 어디서 팔 베려고 하네. 엄마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었으면 당장이라도 그 돈을 우리 아들한테 투자하라고 해라. 왜냐면 전 이 사람이랑 이제 안 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이제 잘 곳이나 있으려나요? 어머니가 나한테 개털이 되기 직전인데, 그건 알아서. 어머니가 만든 자식이니 어머니가 알아서 반품 처리도 받으셔야죠. 저는 그렇게 짐을 두고 몸만 나와서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애초에 저도 모아둔 돈이 적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고 난리를 피우니 그중 일부를 남편에게 먼저 준 상태였고, 옆에서 지켜본 바, 그걸 제대로 활용도 못한 사람이 남편이었고요. 저한테 받은 돈은 둘째 치더라도 자기 엄마 돈까진 날려먹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아무튼 그런 남편이랑 이혼하게 되니 제 속은 시원했습니다. 전 남편은 말이에요. 이혼하게 된 그날까지도 구질구질하게 제게 매달렸어요. 여보, 앞으로 나는 잘할 거니까 이혼은 없던 일로 해요. 응, 제가 이제 당신만 도와주면 잘할 수 있다니까. 장모님께도 잘 이야기해서 함께 잘 살아봅시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런 일 때문에 헤어지면 당신 마음도 편치 않겠죠? 뭘 말하는 거야? 난 당신이란 사람에게 질렸고, 원래부터 당신의 행동을 보고 있으니 속이 답답해서 함께 살 수 없어. 그리고 당신이 정말 경우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처지가 안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대접하면 안 돼. 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해? 우습지도 않지. 그렇게 빈털터리가 된 전 남편은 결국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되며 아주 망해버렸죠. 그리고 얼마 뒤 저는 경매로 나온 우리 집을 수소문하여 다시 구매했어요. 그런데 제가 집을 샀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집 근처를 기웃거리고 있더군요. 마주치면 귀찮을 것 같아서 피해서 다녔는데 그날은 전 남편과 딱 마주치게 되었어요. 전 남편이 우리 엄마를 문전박대한 것처럼 똑같이 대해주었어요. 너 여기가 어디냐고 찾아서 서성거려. 이 집에 들어오려면 나랑 계약이라도 하던가.
안 그러면 난 이 집에 너 한 발자국도 둘 생각 없으니까 섞어서. 저는 집으로 들어가서 물까지 가져와 전 남편에게 뿌려주었어요. 쫓아냈습니다. 전 남편은 물을 맞으면서 피해가면서도 계속 구질구질하게 빌붙더군요. 너 얼마 전에 파산 신청도 했어. 진짜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우리 엄마도 지금 밖에서 생활하고 계시니 몸이 안 좋으셔. 그러니까 나 조금만 도와주라. 우리 같이 살았던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도와줄 수는 있잖아. 당신 진짜 뻔뻔한 인간이구나.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날 우리 엄마가 어떤 말을 듣고 집에 내려가야 했는지 알고 있니? 나가 그날 엄마 달래고 밥 한 끼 대접밖에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 인간이 나한테 도움을 요구하다니. 그래도 내가 당신한테 살아가면서 해준 게 많잖아. 그리고 열심히 살겠다고. 아등바등 돈을 열심히 벌어온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라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내가 정말 미쳤구나. 내가 지금 내 앞에서 빌고 빌어도 빌려줄지 말지 했는데 큰 소리를 쳤어. 당신, 정말 당신은 엄마랑 똑 닮았어. 하는 짓이나 행동 모두 다 아가씨가 왜 그렇게 집을 나갔는지 이해가 간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린 이제 아무런 사이도 아니고 당신에게 내 콩꿈을 떨어질 건 절대 없으니까.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아.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전 시무까지 가서 집 앞을 서성이면서 나를 귀찮게 하더라고 해요. 경찰서까지 가서 신고할까 생각도 들었지만 전 남편이 말한 예정을 생각해서 그 정도까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집에 새 주인을 두기 위해 엄마와 함께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 이후에도 그 집 앞을 자주 서성이는 것 같아서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한 번씩 연락을 받았어요. 아휴, 아가씨, 전에 언급한 그 사람이 아직도 우리 집 앞에 와서 머물다 돌아갈 때가 있어. 전 너무 무섭다고 해서 이사를 못 하겠다고 해. 아가씨,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제가 그렇게 깔끔하게 해주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직도 찾아올까요? 아니, 진짜 고집센 사람이네요.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뻔뻔한 인간이네요. 아주머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너무 걱정 말고 계세요. 사람이 그냥 있으면 세입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귀찮게 구는 모습을 보고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직접 전 남편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래? 그냥 대충이 돈이나 먹고 떨어져? 내가 너한테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지금 내 꼬라지를 보니까 그건 바라지도 못하겠네. 이거 먹고 이제 나 좀 그만 괴롭혀라. 더 이상 귀찮게 굴면 나도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전 남편에게 건넨 돈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어요. 정말 지금 당장 어디 단칸방집이라도 구해서 한두 달은 지낼 수 있을 돈만 넣었거든요. 적진 않지만 그렇다고 많은 돈도 아니었어요. 그나마 저는 생각해서 넣은 돈이긴 한데 어떻게 쓰는가는 본인의 몫이겠죠.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법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그 돈을 왜 주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하게 있을 텐데요. 돈을 주면 다시 돈을 요구하러 올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 왜 주느냐고 하지만 전 남편에 대해선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을 주면 끝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 인간이 없는 쫌팽이도 그런 쫌팽이가 없어서 돈을 좀 주면 다시 찾아오지 않는 인간이었어요. 그렇게 한동안은 잊고 지냈고 시골에서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실 나도 정확하게 엄마가 몇 돈을 받고 지내는지 몰랐지만 이번에 함께 살면서 너무 잘 알게 되었어요. 엄마는 노후 자금으로 너무 많은 임대료를 내야 한다며 상가 두 채를 제게 되돌려 주셨어요. 그러면서 임대업을 제 업으로 삼게 되었는데 더 이상 돈에 시달리는 삶은 않게 됐습니다. 청산할 수 있었고 누군가에게 특히 이전 시댁에게 이런 소문이 들리면 또 나를 찾아와서 괴롭힐까 싶어서 조용히 계속 일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 내가 엄마는 안쓰럽게 보였나 봐요. 내가 이전 사위에게 사업자금도 해줬으면 그래도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사람이 나쁘진 않았잖아. 내 건너 들어보니
지금 정말 힘들게 산다더라. 사람은 인생 하나 망친 것 같아서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 아유. 엄마 무슨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 엄마한테 돈 받았으면 건물도 내놓으라고 했을 사람이야. 자기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이라서 엄마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엄마랑 친해서 너무 행복해해요. 매일이 정말 너무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말고 편하게 지내세요. 엄마는 제 말에도 전 남편에게 그리 대하고 전 남편이 망한 것이 마음에 쓰였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차분히 알려드렸고, 지금은 그래도 그 마음의 짐이 어느 정도 덜어진 것 같아요. 마음 착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문젠 박들었으니 당신이 얼마나 화가 났을지 이해가 가시겠죠. 그러니 이젠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 엄마를 아껴주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앞으로는 삶은 미지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제 혼자의 몸이 되어 아버지 뒤에 계셔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어요. 몇 날 전에 다녀왔어요. 아빠 앞에서 한참을 기다린 뒤에 입을 열어 말했죠. 아빠, 우리 보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아빠가 마련해 주신 것들 덕분에 엄마는 노후를, 나는 남은 삶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아빠가 남겨준 것들은 될 수 있으면 평생 잘 간직하고 살겠어요. 아빠, 사랑해요. 한가득 사랑을 담아 말한 것 같아요. 엄마는 제 말을 듣고 웃으시면서 그런 아버지 미호의 잡초를 뽑으셨고 우리 가족은 전 남편과의 대화가 다르게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게다가 남편과 이혼한 후 어떤 아가씨로부터 이런 문자도 받았어요. 언니, 너무 고생하셨어요. 모자란 가족 함께 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자기 앞가림 알아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몸 건강히 지내세요.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아가씨가 집에 지내면서 저와 함께 입을 열었다면 당신이 전 남편도 이전 시 모두 다를 수 있었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모두 제 바람이겠죠. 요즘에는 사람이 사는데 돈이 전부가 아닌데도 생각해요. 재력을 바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아요. 지금은 저도 편하게 살고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걸지도 모르지만 돈만큼이 사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찾는다는 점을 알기에요. 다행히도 전 남편과 이혼한 후로는 돈을 받아간 뒤로는 그의 흔적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진 않고 관심 없이 그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이혼 이야기는 진부하지만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기온이 더워지니까 다들 더위 조심하세요.